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4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제 2부죠, 2부. 중간에 이제 한 텀을 띄었으니까 7시 반부터 시작해서 녹음 한 편을 하고 2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라이브를 하는지. 근데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 취소 숫자가 이걸 계속 들을지 말을지 하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다 라이브 방송을 듣고 취소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기대한 거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모든 분들이 뭐 다 저한테 매력에 빠져가지고 구독하는 것도 안 되죠. 세상이 그거는 뭐 확실히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조금씩 이제 시청자층이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율도 성비도 한 80대 20? 압도적으로 남성분이 많았었고 나이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한 70%?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55세에서 65세까지 그분들도 이제 저보다 이제 많으신 거죠. 분이 뭐 또 하여튼 그분들 양쪽 두 개를 합치면 거의 이제 80%가 넘는 지금은 이제 70%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의 시청자 수가 이제 그래서 거의 이제 60대 40으로 이제 좀 찾아왔는데 원래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제 나이하고 제 나이 밑으로 해서 한 80%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당분간은 좀 예. 아무래도 이게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현재 지금 당면하고 계신 분들이 조회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 부동산 없는 뭐 18살짜리가 제 방송에 빠져가지고 쭉 듣겠어요? 걔가 사이코지? 자, 이번 시간에는 역세권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역세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역세권은 어디예요? 서울역이죠, 서울역. 우리 수서역 같은 경우는 뭐 좀 한계가 있죠. 예, 이용자 수는 많지만 수서역은 좀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서울역입니다. 그런데 서울역 주변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서울역이 제일 비싸다, 앞에가. 빌딩 값이. 라는 기준으로 되고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 뭐 강남이 제일 비싼 거 아니냐? 청담동이.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업종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호텔을 지을 거냐, 아니면 사무실을 지을 거냐, 뭐 주거용을 지을 거냐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가 그 가격 형성이 되죠. 아까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일부에서 지금 경매 물건에 서울에 있는 주유소를 확인해 보니 평당 1억이었죠. 1억이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될 건 뭐예요? 형식상 경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주유소가 넘어가는 게 싫었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명이 300억을 주고 그 물건을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혹시나 입찰자가 있을까 봐 걱정을 했겠죠. 근데 없었죠. 즉 현재 그 주유소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요즘 거품이 좀 감정가가 서울에서는 좀 낮은 편이에요. 거품이 좀 적은 편이에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데이터가 좀 이게 축적되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수동에서 주유소가 대로변의 코너 각지에 물건이 평당 1억이었어요. 그런데도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1억인데도. 그러면 저 뒤쪽에 들어가서 2억이니 3억이니 뭐 막 그 유튜브 보면 참 저 유튜브 영상을 보고 누군가 매수자가 나올까? 그걸 기대할까? 그걸 기대하고 저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걸까? 하긴 뭐 누군가 또 미끼 없는 낚시에도 고기가 걸리는 법이니까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뭐 걸릴 수는 있겠죠.
자, 역세권에 대해서 너무 우리 막연하게 점수를 많이 줘요, 사람들이. 예, 여기 있다고 하면 무조건 다 역세권, 맞죠? 더블 역세권, 뭐 트리플 역세권, 뭐 이렇게까지도 나옵니다. 여기 있으면 교통이 좋아서 어떤 접근성이나 뭐나 이런 건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역 주변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죠. 일단은 분위기가 예, 좀 안 좋은 거 하고 그리고 역 주변의 토지들은 대개 보면 그 기본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역 주변의 토지를 싸게 살 수는 없어요. 싸게 살 수는 없고 되게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한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중개인들이 야 여기는 여기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세권이라고. 문제는 이 물건 값의 미래 가치에 이 역세권이라는 부분이 삽입이 안 됐으면 지금 이게 평당 5천만 원인데 이게 역세권이 되면 여기 새로 생기면 1억이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지금 여기 안 생겼어요, 아직. 여기 안 생겼는데도 여기 생길 거라는 것만으로도 5천만 원짜리 땅이 1억이라고 거래가 돼요. 1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역세권이라 좋아진다고.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가치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게 1억이잖아요. 그죠? 여기 생긴다라는 것이 전제하에 1억이란 가격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 생겼어.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렇게 뭐 이용객도 많지 않고 주변에 상권이나 뭐나 이런 게 제대로 형성이 안 돼. 말만 여기지 뭐 그렇게 선호도가 좋지도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 1억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최대 우리가 상상력을 그려서 가장 가치 반영한 게 1억인데 막상 생겨보니 실망스러워. 그럼 거기서 빠져야지잖아요. 그죠? 빠지잖아요, 가격이. 근데 부동산은 이 가능성만 가지고 판다고. 그런데 자, 역세권이라고 이미 여기 생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개인들이 역세권을 말할 때는 뭐냐면 사는 사람한테 이제 더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제 그 상대방이 기대하게끔 바람을 넣어주는 거지. 예.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오른다는 말 안 했어. 투자성이 있다란 말 했지. 투자성이 있다란 말과 오른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들릴 때는 오른다는 말로 들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 방송을 할 때 약간 의도해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오게끔 약간 이렇게 좀 깔아주면 우리 뇌가 어떻게 들어요? 그렇게 정한영이가 말했다라고 기억을 해요. 나중에 녹음된 걸 틀어보면 아니에요. 저도 제가 말하고도 제가 듣고도 저도 그런 착오를 많이 겪어요. 이게 보면 기록한 거, 특히 서류로 기록한 거와 녹음된 거 들어보면 내가 기억했었던 대화와 틀려요. 그죠? 우리 투자할 때 어떤 분위기를 잡습니까? 그 바람잡이들이 법적으로 구속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소위 말해 바람을 넣죠. 바람잡이니까 호가시를 주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역세권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역세권을 산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떻게 봐야 돼요?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야, 여기 역세권이야. 추후에 더 좋아질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역은 여기 생긴다라는 발표하고 여기 기공식 착공식이 아니라 이게 착공식 때하고 기공식 때만 그 가장 정점을 저기 이룹니다. 기공식 때 전까지만. 여기 생기고 나면 이제 다 봤잖아요. 그죠? 정확한 뭐 데이터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뭐 교통 예측이고 아니 현실을 봤잖아. 그 가격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부동산에.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생겼는데 거기다가 다시 또 뭐가 더 생긴다? 자, 여기가 이제 역세권이었는데 더블 역세권이 된다?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가격이 이게 상권이 더 확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역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뭐 트리플 쓰리 역세권 예. 아니 이게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이렇게 생긴다라고 했을 때 왜 어렵냐면요. 물론 그렇게 되게 되면 유동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건 더 좋아질 수는 있죠. 하지만 이미 첫 번째 역이 생겼을 때 다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맞는 그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는 어떤 일도 생기는 거냐면 내 쪽으로 사람들이 올 수도 있지만 내 손님이 다른 데 가기도 쉬운 거예요. 도망가기도 쉬운 거야. 오는 것도 쉽지만 나가는 것도 쉬운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차로에 있는 그 상가 건물들이 지금은 인기가 없는 이유가 차가 교차로에 있는 건물에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요즘 차 교행량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단속 카메라나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렇듯이 우리 역세권도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역세권에서 물론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제 그 범위, 뭐 이런 교통 좋은 거는 특히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여기 만들어진 다음에 사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그 가격이 반영된 거라고. 근데 자꾸 옆에서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말 때문에 착각을 해요. 내가 이 역세권을 샀기 때문에 여기 좋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 달로 이야기하면 이제 보름달인 거예요. 보름달. 보름달을 산 거예요. 자, 보름달은 다른 참은 어떻게 돼요? 이제 기울죠? 기울어요. 예. 더 좋아지기가 힘들죠. 예, 다른 더 호재를 이미 다 본 거라니까. 제가 지금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영등포예요, 영등포. 영등포는 과거에 최고의 역세권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최고의 역세권이었을 때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바닥을 본 거죠. 계속 떨어지는 바닥을. 지금까지도. 그 뭐 상봉터미널 같은데도 그렇죠, 지금. 예, 거기 터미널이었을 때 최고의 그 정점을 이룬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바닥으로.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어떤 정보를 주고 이것 때문에 오를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아, 그 가격이 여기 반영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은 선반영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설 거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는 그거는 반영이 잘 안 돼요. 예, 은폐되죠. 예, 많이. 어, 그래서 부동산은 아무튼 시장이 좀 이렇게 나눠진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생자들 평생 이제 부동산 뭐 한두 번 사고 파는 분들을 위한 시장하고 맨날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시장하고 예,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생자들이 선수들한테 걸리면 예, 뭐에 홀린 거 마냥 가죠. 아이 참 솔직히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예. 참 그 보면 야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 전청조 있죠? 예, 예. 그 친구처럼 이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떤 이지에도 밝아야 되지만 정신적으로 사이코패스여야 돼요. 감정 따위는 없어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뻔뻔하게 저렇게 물건을 팔 수 있어요. 그 말 같지 않은 것도 부동산이랍시고, 아니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덤탱이도 씌울 수 있고 막 그럴듯하게 자기 돈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사이코패스든 아니면 돈에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참 어떻게 어떤 때 보면 짠해요. 예, 물론 뭐 저도 돈이 없지만 양복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뭐 부동산 한답시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얼굴에 보이잖아요. 배고픔이. 예, 그래도 어디 가서 폼은 잡아야 되니까 구두 신고 뭐 예, 머리 하고 옷도 차려입고 그런데 막상 주머니에는 진짜 예, 기름값이나 있나 몰라. 예, 그냥 저는 그냥 모닝 타고 다녀요. 내가 그러느니. 예.
제가 감히 부동산을 제일 잘한다. 대한민국에서 땅을 제일 잘 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자기 깔때기를 좀 대죠.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와서 그 우리 소위 말해 최소한의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고 이걸 갖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주 이쪽이 그런데 양심이 없는 능력자들은 많이 있어요. 양심이 없는 능력자들은 많이 있죠. 그 양심을 지키면서 좋은 물건을 찾아서 뭔가가 그 의뢰인한테 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일단은 타고도 나야 되겠지만 힘들어요. 확실히 부동산 쪽에서는 힘들어요. 예. 제가 부동산을 잘 본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들 그 99%의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99%의 같은 생각이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 다른 걸 찾아서 이 가격을 깨야 돼요. 올려보던지 낮게 보던지. 그죠? 남들이 다 좋다는 것을 내가 1% 다른 생각을 해서 저것 때문에 저거는 나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식견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남들이 다 평가절하 하는데 내가 그 좋은 1%를 찾아서 얘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물건과 달리 좋은 거야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자체를. 근데 자꾸 그 평균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문제예요. 예. 지금 현재 유튜브에 영상 올라오고 나오는 이야기들의 거의 다 100%는 다 순자산 30억을 평균 시세예요. 평균 만들라고 시세. 하셨잖아요. 예. 순자산 30억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요. 참, 이게 참 한심한 소리예요. 인생을 30억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범죄 저지를 수도 있겠죠. 쓸 돈 없이 30억 집에 깔고 있는 건 자산 증식의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30억 집에 깔고서 세금만 내고 있는 거죠. 자산을 돈으로만 평가한다. 30억 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1억씩만 써도 얼마인데요? 참네. 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3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현재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있는 상태에서 30억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특히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근데 그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30억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은행에다 넣어놔요?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우리 뭐 요즘 3% 얼마 나와요? 5%? 5%라고 해봤자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원 세금하고 뭐하고 띄고 나면 이제 월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월 1,000만 원이면 뭐 먹고 쓰고 좋겠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꺾인다니까요. 하여튼 뭐 그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역세권에 대해서 뭐 대충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 역세권 다시 한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도 좀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가장 또 기본을 너무 놓치셔. 몰라. 기본을 몰라요. 의외로. 예. 대한민국의 역세권 중에 투자성이 있다. 여기 있어서 투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0%다 거짓말입니다. 역세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여기 만들어진 것이 반영된 시장 가격이고요. 그리고 여기 많으면 이 얘기 빠졌다. 지하철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차이가 없어요. 서울이 그래도 역세권이라고 해서 확연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가왔었던 시점은 4호선까지예요. 4호선, 지하철 4호선까지. 지하철 4호선 이후에 급격하게 서울이 이제 이렇게 막 아파트화 되면서 또 주변에 막 역과 역들이 연결되면서 그 역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부터 사실 역세권의 의미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특히 뭐 저기 그 양평 같은데 가면은 뭐 춘천? 지금 양평이죠, 양평이라든지 저 안산 뭐 이런데 지하철역 가죠. 전철이 가죠.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대전역에서 서울 가는 KTX보다 배차 시간이 더 긴데 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썰렁하죠. 오히려 역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여기서 사람들 내려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자, 우리 여자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죠, 남자들보다. 예. 그런데 여자분들끼리 몰려다닐 때는 돈을 안 써요. 데이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안 써요. 남자하고 같이 갈 땐 돈을 써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남자하고 같이 갈 때는 우리 지하철 타고 가는 경우보다 뭐 타고 갑니까? 자가용 타고 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차가 되는 지역이 장사가 잘 되지, 역에 가까운 곳이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반면에 소득 수준은 낮아졌다고요. 평균적으로. 과거에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 회사원들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했죠. 제가 느끼는 거는 20년 전에 보다 지금 그 뭐예요? 서울 시내 같은 데 보면 20년 전보다 지금이 차 끌고 다니기 더 좋아요. 예, 되게 편해요. 막혀도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야, 남산 터널에서 갇혀가지고 서너 시간 있어봐야 여름에 다마스 타고 죽는다, 진짜. 그것도 다른 차도 아니고 다마스 타고 창문 열지도 못하고. 예. 20년이 더 됐네요. 예, 한 25년 전. 아유, 교통난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은 주차장도 주차요금 자체도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싸요. 실질적으로. 예, 그 당시에도 주차요금 어, 싸지 않았어요. 차 댈 데도 없었고. 지금이 그 지하 주차장도 많이 생기고 건물마다 아파트마다 법적인 주차 대수도 늘어나면서 예, 주차장이 많아요. 서울에 확실히. 그래서 지금 아무리 뭐 우리가 국민적으로 낭비하면 되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하철 타고 다닐 때는 출퇴근이고, 그죠? 놀러 갈 때는 차 끌고 가는 거예요. 음. 예, 저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하철역 앞에 가서 우리가 예전에는 지하철역 앞에 가서 뭐 그런 친구가 많았던 거죠. 떡볶이, 뭐 오뎅, 뭐 이런 거 먹으면서.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층이 없잖아요. 지하철 앞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노인들이 많이 다니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돈 안 쓰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해서 종로, 을지로 이쪽 가보면 참 그 상권 자체가 참 가슴 아프죠. 저기 건물 가지고 있었던 분들 보면 가슴 아프죠. 다 앞에 노인네들만 다니고. 예. 종로 3가 가보면 참, 야, 2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아, 와, 노인들 때문에. 예. 역세권이 노인들, 아무튼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제 아이 참, 예, 거르고 봐야 됩니다, 거르고. 역세권, 이제 지하철 역세권 이야기 하시는 분들하고 또 누구요? 일본 부동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예, 한국 일본 부동산 따라갈 것이다. 지하철 역세권 이야기 하시는 분들. 예. 특히 중개사에서 물건 이야기할 때 지하철 역세권은 참 어려워요. 거기는 새로 건물 짓기도 참 어렵고. 예. 서울 같은 데는 역세권이 뭐 큰 의미가 있나요? 사방팔방 뭐 다 지하철역들이라 버스하고 연계도 잘 돼 있고. 어, 그렇죠. 음.
부자 동네는 지하철역하고 멀죠. 아유,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요번 지금 녹음하는 거는. 그래도 뭐 할 때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